미국 경제는 그래서 내년에도 큰 어려움이 없고 후년에는 다시 또 조금 반등하는 이런 식의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AI 트렌드는 23년처럼 계속될까요? 저는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미국 경제는요, 지금 현재 좀 어떻고 2024년 좀 어떻게 보시나요?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가 다 좀 경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혼자 좋았다. 그렇죠. 예,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럴 때 올해는 작년만큼 계속 좋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기술적인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이게 추락하는 속도가 어떤 거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가지고 지금 이제 좀 논쟁이 있죠. 가지고 아주 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연착륙으로 그냥 서서히 완만하게 가면서 약간 열기를 좀 식혀나간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하는 거는 경기가 약간씩 하강 곡선을 그린다 그러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뭐 자산 시장 자체에는 도움이 될 거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거 도저히 예측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투자은행들 이 전망치를 쭉 보면은, 그러니까 23년도에는, 그러니까 2.4% 미국이 성장을 했는데, 이거는 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거든요. 미국 정도 크기에서 작년 같은 전 세계의 불황기에. 그러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그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한 1에서 1.5%? 요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투자은행이 많거든요. 전망치를 낸 투자기관이 뭐 거의 80개 가까이 되는데, 이게 쭉 보면은 대부분 한 1에서 1.5%?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거는 뭐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느 정도 하락은 이제 당연히 있을 거다. 근데 이 정도면은 연착륙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지배적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연착륙으로 보고 있고, 미국 경제는 그래서 내년에도 큰 어려움이 없고 후년에는 다시 또 조금 반등하는 이런 식의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또 바이든과 트럼프 대선이 있잖아요. 네. 누가 대신이냐에 따라서 이 국제 관계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지죠. 오르는 산업 섹터들도 굉장히 달라지지 않나요? 근데 생각보다 경제 정책이 둘이 비슷해요. 바이든하고 트럼프 정권, 이 두 정권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이 됐을 때 전 세계가 다 너무나 겁을 먹었죠. 너무 돌출행동 같은 게 나오고 말도 그냥 그전에 들어볼 수 없는 워싱턴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 막 튀어나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경제 정책을 좀 그래도 그냥 기존의 틀을 크게 바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말하는 거에 비해서는 크게 바꾸진 않았고 바이든이 됐을 때도 그런데 정책 기조가 트럼프 때부터 바이든 때까지 쭉 일정하게 유지된 게 뭐냐면은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네 자국 산업을 보호를 하는데 그 범위를 좁히는 거죠. 스몰 야드인데 이 강도를 아주 높게 하이 펜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는 건데 이게 트럼프 정권부터 바이든 정권까지 계속 일관되게 유지된 겁니다. 미중 갈등에 있어서도 거의 같은 기조가 유지가 됐고요. 지금 이제 이번 선거를 하는데 물론 제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 비슷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국내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에서는 둘이 굉장히 다른 면이 많죠. 근데 다만 세계 공급망과 관련돼서 전략 산업 보호, 그다음에 미국의 산업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둘이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때 이제 공약하는 거를 쭉 보니까 말이 더 세졌어요, 이제. 안 그래도 셌는데, 이제는 뭐 더 심한 말이 나오고, 뭐 보호하겠다는 종류도 더 세지고,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서 제조돼서 들어오는 거, 뭐 핵심 광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아예 중국 제조 전체에 대해서 뭐 관세를 얼마 높이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게 설마 된다면 진짜로 그럴까라는 그 의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 때, 원래 공약이라는 게 미국에서도 해놓고 나서 다 지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마 저걸 있는 그대로 다 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기조, 그러니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집권했을 때 그 기조라면은 지금 바이든 정권하고 이 그러니까 특히 무역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큰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금리를 정할 때 고용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미국의 고용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되게 괜찮은 걸로 아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고용을 약간 둔화가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고용이 그러니까 아주 크게 떨어지는 것보다도 이것도 지금 전망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게 제가 직접 전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동안 나온
여러 기관의 전망 자료를 저도 종합해서 보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고용에 대해서도 약간 둔화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소비도 조금씩 둔화되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조금 둔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심하게 확 줄어들면은 정말로 이거는 경착륙이 되면서 큰 침체로 가는데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약간씩 둔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물가 상승률도 같이 낮아지고 약간. 그러니까 이래서 연준에서도 2% 목표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까지는 안 오더라도 전반적인 그런 경기 하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금리 인하를 하반기에 가서는 반드시 할 거다. 이제 이런 추측이 더 이제 탄력을 받는 거죠. 2023년에 사실 원래는 미국 경기 침체 얘기하신 분, 우려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23년에요. 네. 네, 그렇죠. 22년 말쯤에 그렇게 네. 많았는데 이제 24년 안 왔기 때문에 24년에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가 25년에 올 거다, 26년에 올 거다 하다가 쭉 가다 보면 언젠간 걸려요, 그거. 그러면 이제 내 말이 맞았다. 네.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매해마다 비관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틀리다 하더라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는 게 항상 위험을 갖다가 미리 대비해야 되고 불안정한 요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는 않죠. 그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작년에 안 왔으니까 올해 올 거다. 아니 택배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택배야 오늘 와야 되는 게 안 오면 내일 오겠죠. 근데 불황이 오늘 알았으니까 내일 옵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예측하는 거는 좀 올해 미국 경기 침체 오신다고 본 건 아닌 거죠, 박사님께서는? 저는 이제 둔화가 되는 건 맞는데 연착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작년에 사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시율은 실제로 좀 안 좋았잖아요. 이거는 근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폭락의 조짐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부동산 분석 업체가 있어요. 네. 코스타 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미국의 공실률이 작년 11월에 13.6%로 나왔는데 이게 팬데믹 이전에 2019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가 9.4%였거든요. 네. 4.2%포인트가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더군다나 가장 타격을 받은 샌프란시스코는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데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역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우리나라는 그때 재택근무 잠깐 하다가 다시 다 모였거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가 오히려 공실률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예요.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새로운 건물 공급은 줄어들고 다시 예전같이 수요는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공실률이 떨어졌어요. 팬데믹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 근데 미국은 한번 재택근무를 하더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실 안 온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게 코스타 그룹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분석한 걸 보면은 뉴욕 같은 경우에 뉴욕이 한정된 건데 뉴욕도 공실률이 좀 늘긴 늘었는데 그 공실률이 주로 뭐냐면 낡은 건물에서 발생하고 신축 건물들에서는 오히려 공실률이 줄었다는 거예요. 신축 건물 대상으로는. 그러고 보면은 지역별 격차도 있고 또 건물별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공실이 물론 이제 건축 경기 위축이라는 그런 부분을 야기한 거는 맞는데 이게 과연 알려진 것만큼 그러냐? 그건 어떤 지역적 특성이 굉장히 강한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건물이 이제 새로 들어올 때 신축 건물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분양은 여전히 잘 되고 있다. 또 이렇게 또 분석을 해놨어요. 좀 약간은 둘이 좀 엇갈리는 얘기인데 같은 그룹에서 나온 얘기인데도 좀 엇갈리는 얘기가 분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전체적인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만큼은 확실하고 이게 장기화될 거다. 왜냐하면 이건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갈 거다라는 거죠. 일시적인 경기 침체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 과연 경제위기, 2008년도 같은 그런 큰 경제위기를 이제 야기할 가능성이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2008년도 이후에 2008년도에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게 서프라임 몰기지죠. 그렇죠. 담보 능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대출을 해줬다. 맞아요. 이렇게 됐는데 2008년도에 한번 호되게 당한 다음에 이제는 담보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주 저가의 주택이나 사무실에 대해서 대출해주는 양이 확 줄었어요. 이 관리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부실 차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와서 지금 금융권에서는
그때와 같이 확대될 가능성, 그러니까 침체가 되고 중소은행들이 몇 군데가 도산할 수는 있어도 미국 금융 전체가 크게 충격에 빠질 정도로 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가 AI 중심으로 흐르고 있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을 넘어서 세계 시가총 1위 차지했는데 24년도에도 AI 트렌드는 23년처럼 계속될까요? 저는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이제 AI가 드디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 상승 곡선을 탄 거예요. 그동안 기대는 많이 받았죠.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이게 1960년대, 70년대에도 계속 그 연구는 됐던 분야고, 근데 한 80년대쯤 오면은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뭐 이렇게 되는 식으로 한번 이 포기 상태,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자관 사람들이 그럼 뭐 해봤자 되겠냐 이런 식의 분위기였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가면서 데이터가 왠지 컬렉팅이 잘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지능이 확 뜬 게 알파고 때죠. 예, 알파고 때 한번 관심을 크게 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뚜렷하게 상업적인 성공은 잘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 상당히 기대치는 높은 상태에서 기술 개발만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챗 GPT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상업적 모델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점점 정말로 이렇게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게 뭐 줄어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이 AI하고 관련돼서 AI 이제 소비자들이 접하는 건 서비스죠. 챗 GPT라든지 뭐 이런 식, 빙 뭐 이런 식의 서비스를 저희는 보고 있지만 실제로 AI를 구동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밑에서 관련된 제조업체들 중에서도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이제 산업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이제 뭐 좋아진다는 건데 그게 꼭 주가랑은 또 다른 의미 있는 거겠죠?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 듣고 아 이거 오르겠다 하고 사면은 이미 올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